여러분, 어떤 종목은 이름만 들으면 시장이 자동으로 프레임을 씌웁니다. 웨이브 일렉트로.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건 아마 이런 단어일 겁니다. 오지, 통신 장비, 육지 기대감, 작은 시총, 테마성 급등. 그런데 오늘은 이 회사를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웨이브 일렉트로를 움직이는 축은 예전의 단순한 통신장비 서사가 아니라 방산 전자부품 공급사로서의 존재감 확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원래 이동통신장비 전력 증폭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현재 사업은 통신사업과 방산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서는 유도무기 신호처리 장치와 군장비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고, 통신 쪽에서는 유무선 통신 장비와 전력 증폭기, 케이블 모뎀 등을 생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통신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방산이 점점 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왜 흥미롭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주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 둘째, 그 수주가 단발성이 아니라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 구조라는 점입니다. 2025년 1월 웨이브 일렉트로는 LIG 넥스원과 약 184억 원 규모의 PCB 양산사업 전자신호처리부 외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3.6% 수준입니다. 이어 2025년 6월에는 LIG 넥스원을 상대로 약 84억 6,300만 원 규모의 이라크 천궁 부품 공급 계약도 체결했고, 이는 2024년 매출 대비 10.84% 수준입니다. 한 해 매출 780억 원대 회사가 184억 원, 84억 원짜리 장기 계약을 연달아 따냈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계약 이름보다 성격입니다. PCB리 양산사업 전자신호처리부, 이라크 천공 부품. 이건 그냥 물건 좀 납품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방산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전자부품 공급망에 얹혔다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천공 관련 부품 공급은 중동 수출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웨이브 일렉트로가 국내 방산 수혜뿐 아니라 수출형 방산 밸류체인에도 일부 걸쳐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이제 웨이브 일렉트로는 방산주냐? 제 답은 이렇습니다. 완전한 방산주로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시장이 이 회사를 다시 보는 이유는 방산 쪽이 맞다. 왜냐하면 회사 개요에서도 방산 부문은 유도무기 수요 증가와 글로벌 점유율 확대 기대가 언급되고 있고, 통신 부문은 오지 장비 투자 개선과 육지 도입 기대가 있지만 수익성은 제한적이라고 요약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좋아하는 건 육지 꿈일 수 있어도 실제 숫자를 바꾸는 건 방산 수주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은 780.43억 원, 영업이익은 18.52억 원, 순손실은 66.3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사실상 제자리였고 영업이익은 줄었으며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수주 이야기는 많은데 왜 순이익은 적자냐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죠. 이 질문은 당연하고 오히려 꼭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과 통신의 매출 인식 타이밍 차이입니다. 방산은 계약을 따는 순간이 아니라 실제 납품과 검수 매출 인식 시점에서 실적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계약 발표가 곧바로 손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 부문의 낮은 수익성입니다. 회사 계획와 실적 요약에 따르면 통신 부문은 오지 장비 투자로 매출 개선은 있었지만 수익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생각보다 남지 않는 구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신 장비 회사들이 시장에서 늘 할인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주가 있어도 마진이 얇고 고객사 CAPX 사이클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재무적 이벤트의 그림자입니다. 2025년 9월에는 약 70억 원 규모의 3호 교환사채 발행이 결정됐고, 같은 날 자사주 59만 8,850주 소각도 결정됐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 친화적이지만 이비 발행은 장기적으로 오버행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벤트는 2025년 9월의 일이라 지금 당장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설명하는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투자자가 회사를 볼 때 주주 환원 의지와 자금 조달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은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2025년은 어떨까요? 여기서 시장은 다시 기대를 붙입니다. 반기보고서 기준 2025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약 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약 17.8억 원 손실에서 개선됐습니다. 즉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폭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분기 자료에서는 신규 수주 금액 400억 원이 제시됩니다. 이건 동기 매출의 2.7배 수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보이는 손익은 아직 미완성인데 앞으로 실적에 들어올 재료는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웨이브 일렉트로를 보는 핵심은 현재 PER이나 현재 분기 숫자 한 줄이 아니라 수주 잔고가 향후 13년 실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요약에서는 매출은 2.9%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127.8% 증가했고 당기순 손실도 25.0% 증가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이건 투자자에게 꽤 불편한 숫자입니다. 아니, 신규 수준은 좋은데 왜 손실은 더 커지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순히 수주 공시 떴다 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수주 스토리는 강하지만 손익 전환의 속도는 생각보다 더딜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차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7일 기준 최근 가격 정보상 주가는 5,990원 수준이고 52주 범위는 3,780원에서 7,230원입니다. 최근 급등으로 단기 탄력이 붙은 건 맞지만 아직 52주 고점 돌파까지는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해석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종목이 이미 모든 기대를 다 반영한 완전한 주도주였다면 52주 고점은 이미 강하게 돌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즉 시장은 웨이브 일렉트로를 확정 실적주로 보는 게 아니라 방산 수주와 통신 회복이 동시에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지 시험 중인 종목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긴 박스권과 테마성 급등의 흔적을 동시에 가진 타입입니다. 이런 종목은 보통 세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도 관심 없는 바닥 구간. 둘째, 수주 공시나 테마 뉴스로 거래량이 터지는 각성 구간. 셋째, 실적 확인이 늦어지며 다시 흔들리는 검증 구간. 웨이브 일렉트로는 지금 딱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 자체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그 다음 단계인 실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쫓아갈 때는 무작정 추격보다 거래량이 붙은 날의 고점 저점 그리고 수급 유지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이 더 낫습니다. 이 부분은 최신 일봉 데이터 전부를 여기서 직접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가격이 52주 고점 아래에 있고 최근 급등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업황을 보겠습니다. 통신 쪽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오지 장비 업종은 오랜 기간 기대보다 실적이 약했습니다. 통신사 투자 사이클이 들쑥날쑥하고 장비 업체들은 원가 경쟁과 고객사 의존도 때문에 시장의 프리미엄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 역시 회사 개요상 오지 장비 투자와 6G 도입 기대가 언급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당장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보장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반면 방사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국내 방사는 최근 몇 년간 수출형 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고 미사일 방공 유도무기 쪽은 특히 밸류체인 확장이 두드러집니다. 웨이브 일렉트로는 바로 그 밸류체인 어딘가에 걸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완제품 업체는 아니지만 전자신호처리부나 관련 전자부품 공급을 맡는다는 건 오히려 장점도 있습니다. 완제품 회사보다 덜 알려져 있어 밸류가 낮게 형성될 수 있지만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반복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이어지는 계약 구조가 바로 이 점을 보여줍니다. 그럼 상승 재료를 정리해보죠. 첫 번째 상승 재료는 당연히 방산 수주 확대입니다. 이미 184억 원, 84억 원 규모 계약이 나왔고 이 수주가 후속 매출과 추가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은 웨이브 일렉트로를 더 이상 소형 통신 장비주가 아니라 방산 전자부품 성장주로 다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수주의 실적 반영입니다. 2분기 기준 신규 수주 400억 원이 실제로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약점이던 손익구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 특성상 밸류 재평가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신 부문 회복 기대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기대가 더 강하고 확정 실적은 덜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래도 회사 설명상 6G 도입 기대와 무선통신 장비 진화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시장은 이런 통신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방산 실적이 받쳐줄 때 더 크게 먹히는 보너스 재료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네 번째는 주주환원 시그널입니다. 2025년 9월 자사주 소각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규모 자체도 약 59만 8,850주로 적지 않았고 회사가 유통 물량 축소와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이비 발행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호재라고 단순화하면 안 되지만 경영진이 주가와 자본 정책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수익성 불안정입니다. 2024년 연간 순손실, 2025년 3분기 누적 손실 확대 요약은 이 회사가 아직 깔끔한 턴어라운드 기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수주 공시만 믿고 실적 검증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작은 시가총액이 주는 변동성입니다. 최근 시가총액 정보는 약 728.5억 원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이런 종목은 좋은 뉴스 하나에 급등하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급락도 큽니다. 그래서 웨이브 일렉트로는 장기 가치주처럼 조용히 담아두는 종목이라기보다 모멘텀과 실적 확인을 병행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교환사채와 오버행 우려입니다. 2025년 9월 이비 발행은 운영자금과 시설 투자를 위한 것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물량 부담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사주 소각과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가 분명 주주 친화 정책도 쓰지만 동시에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도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투자 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를 보는 가장 좋은 프레임은 오지 테마주냐 아니냐가 아니라 방산 수주가 쌓이면서 실적 체질이 변하는 초기 구간이냐 아니냐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아직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2025년에 나온 굵직한 계약들은 분명히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84억 원, 84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은 연매출 780억 원대 회사 입장에서 결코 작은 뉴스가 아닙니다. 여기에 신규 수주 400억 원이라는 숫자까지 더해지면 적어도 이 회사를 예전처럼 별 특징 없는 통신장비 소형주로 보는 건 이미 낡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진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 2025년 하반기 2026년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실제로 개선돼야 합니다. 둘, 방산 수주가 단발성이 아니라 후속 계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 통신 부문이 최소한 적자 축소 정도는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웨이브 일렉트로는 시장에서 숨어있는 방산 전자부품주로 한 단계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주는 좋은데 손익이 계속 흔들리면 주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테마주의 틀에서 쉽게 못 벗어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는 지금 꿈만 있는 육지주보다 실제 방산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한 전자부품주로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다만 아직 숫자로 완전히 증명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기대만 보고 추격하기보다 실적 확인과 수주 지속성 확인이 함께 필요한 종목입니다.